이거는 실제로 제가 바른 건데 거의 다 발랐는데 오, 진짜 이거, 쓰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 진짜 쓰는 거고 는 연고예요. 꾸준히 발라보시면 결국에는 호전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아니 지금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좀 빨개졌나요? 엄청 빨개졌어요. 그냥 살짝 좀 빨갛게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걸로. 프로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아니 근데 오늘 이게 진짜 얼굴이 좀 빨개지니까 아토피 있는 것처럼 이게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이고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빨개지니까 좀 술 취한 사람 같죠? 맞죠? 맞아요. 맞아. 얼굴이 좀 붉으신 분들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화났냐? 술 먹었냐? 너 어디 아프냐? 더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심하시면 위축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거예요. 홍조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홍조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원장님 우선 그 홍조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홍조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홍조란 우리 피부 안에 있는 혈관이 많아지거나 늘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현상이죠. 피가 무슨 색깔이죠? 피 빨간색입니다. 그쵸? 그거는 피의 성분 중에 적혈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피부 안에도 혈관들이 있을 거고 그 혈관이 더 많아지거나 늘어났을 때 흐르는 적혈구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 붉게 보이는 거죠. 근데 홍조의 원인은 너무도 다양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미도 원인이 너무너무 많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피디님? 기미의 원인 선크림 안 바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미 원인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자극, 자외선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엔 색소가 많이 생기는 거다. 홍조도 똑같아요. 이 유발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엔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발달해서 붉게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장님 이제 홍조가 왜 생기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이미 좀 홍조가 생겼다면은 더 악화시키는 원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거는 홍조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원인이 반복되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홍조를 좀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홍조, 두 번째는 그 외의 홍조.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막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붉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붉어졌다가 금방 다시 밝아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런 자율신경계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붉은 상태가 오랫도록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경에 의한 홍조가 있고 그 외에 홍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염증에 의한 홍조. 염증이 생기는 건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는 거잖아요. 침입이 있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선 혈관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붉어지죠. 119처럼 혈류가 공급돼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접촉성 피부염이 있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특히나 주사 피부염, 얼굴이 붉고 따갑고 당기시고 농포가 생기거나 두꺼워지시는 분들, 이런 염증이 홍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먹는 거. 뭘 것 같아요? 얼굴을 붉게 만드는 술. 우리가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 성분이 축적이 되게 되면 얼굴을 붉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붉어지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몸도 막 빨개지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거고 얼굴의 홍조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술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 특히 그 안에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얼굴에 홍조를 유발해요. 내가 매운 것만 먹으면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진다 하시는 분도 내가 홍조가 고민이라면 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또 하나는 혈압약. 혈압약의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대신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더 적혈구 때문에 붉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 변화.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시는 분들, 특히나 찜질방. 어머니들 찜질방에서 나오면 다 얼굴 빨개져서 나오죠. 엄청 좋아하세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홍조 심하신데 못 고치는 분들 중에 대다수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방 많이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원인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유산소 운동 하고 나면 땀도 많이 나고 혈류 공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근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운동하는 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만 홍조가 고민이라면 또 추천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다만 운동하고 나서 얼굴에 열기 올라온 걸 좀 빨리 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에서 얼굴을 식히거나 좀 시원한 수건으로 얼굴 온도를 낮춰주면 홍조가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알레르기. 고기능성 화장품이나 음식 같은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있으면 이것 또한 홍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고기능성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백, 주름, 탄력 개선 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면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외선. 자외선은 정말 피부를 노화시키는데 가장 큰 주범이거든요. 자외선에 의한 진피가 손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발달하게 되고 또 붉은기가 심해지는 거죠. 와, 원장님, 근데 이게 술, 매운 음식, 찜질방 이런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홍조를 좀 더 악화시킨다는 건 좀 몰랐어요. 원장님이 좀 보시기에 홍조를 악화시키는 원인들, 이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홍조를 예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홍조가 생기기 전 그리고 생기고 난 뒤 뭔가 예방법, 치료법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홍조가 생기신 분들은 내가 왜 홍조가 심해지는지, 언제 심해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원인을 유발하는 거를 피해주는 거죠. 우리 알레르기 치료랑 똑같아요. 두드러기 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치료 방법이 유발 원인을 피하는 거거든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원인을 찾는 게 첫 번째고, 홍조가 없는 분들 아니면 홍조가 생길 것 같은 분들은 홈케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당연한 얘기죠.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한다고 스트레스 안 받진 않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좀 명상이나 아니면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매운 거 먹는 거를 자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는 습관들을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세안 습관이에요. 보통 홍조 있으신 분들 문진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강한 세안 습관이거든요. 뜨거운 물을 쓰거나 오래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피부의 겉에 있는 층을 강한 자극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른 땅처럼 바닥이 다 갈라지고 그 안으로 염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것 중 하나는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보습 크림 중에서 성장인자 성분이 있는 EGF거든요. 그런 성분이 있는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피부 지질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면 보습에 더 효과적이고 장벽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자외선 차단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유기자차 말고 무기자차,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려요.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자외선을 열분해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홍조를 더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분이 없고 건조한 피부가 홍조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당기고 붉다 하시는 분들은 1일 1팩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팩에서도 미백 기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진정이나 보습용으로 나온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주의할 거는 너무 오래 붙여두면 안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바로 이너 뷰티. 우리가 피부, 이런 미용적인 거는 겉으로만 보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피부는 내 속의 건강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설명드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익주변으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많이 먹었었고, 바르는 스테로이드도 진짜 10년이 넘게 썼었어요. 정말 좋아졌던 시기가 2번 있었거든요.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식사 좀 깨끗하게 먹고 술 안 먹고 했을 때고,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야채랑 닭가슴살, 현미만 먹고 술을 안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루성 피부염이 완전 없어졌었어요. 근데 촬영 끝나고 막 인스턴트 먹고 튀긴 거 먹고 밀가루 먹으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면역력 약해지고 체질 다시 바뀌면서 다시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할 수 있다. 먹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은 이미 홍조가 생긴 분들, 이 홍조가 좀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홍조라는 게 피부 안에 혈관이 많이 확장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자가로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병원에 와서 깊은 치료가 필요한데 보통은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먹는 약은 우리가 항염,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항생제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붉고 좀 트러블도 같이 나시는 분들은 피부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르는 연고가 좀 도움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바른 건데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거의 다 발랐는데 진짜 이거, 쓰시는 거예요? 네, 진짜 쓰는 거고 수란트라라는 연고예요. 근데 모든 홍조에 다 도움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수란트라라고 하는 거는 모낭충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모낭충이라는 거는 태어날 땐 없지만 살면서 이제 옮겨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피지 분비량이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우리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혈관 발달이 많이 되고 열기가 많고 그럼으로써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모낭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럴 때 이 약을 써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2주 정도는 발랐을 때 확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모낭충이 죽는 기간이에요. 2주가. 꾸준히 발라보시면 결국에는 호전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내 홍조가 모낭충 때문이 아니다, 뭐 염증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크림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 후에 처방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늘어난 혈관에 대해서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레이저 치료가 있거든요.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타겟으로 레이저를 쏴서 열응고를 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없애버리는 레이저가 있어서 이 실핏줄이 있거나 홍조가 심한 분들한테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피부 진피 환경을 좀 건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진피의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또 붉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뭐 제네시스 레이저 라든가 고주파 니들 치료, 시크릿이나 포텐자 같은 것들을 해줘도 홍조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난 너무 따갑고 홍조도 심하고 피부염도 심한 상태라면 이런 시술들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자극감이 적은 초음파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LDM이라고 있어요. 너무 심한 단계일 때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이런 초음파 관리를 통해서 피부를 좀 건강하게 재생시켜 놓고 뒤에 치료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홍조가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홍조가 생기면은 피부가 많이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좀 피해야 하는 성분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우리가 홍조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피부 염증 때문이다. 글라이콜릭 액시드나 아니면 젖산, 감귤 성분에 많이 들어있는 시트릭 액시드 이런 것들이 피부를 더 자극적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로마 오일 이런 것들도 접촉성 피부염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화장품 안에 그런 성분이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피하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염증이 심할 때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하게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장기간 쓰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노출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장기간 쓰는 건 좋진 않다. 선생님, 그럼 이제 피해야 하는 성분은 알았는데 반대로 도움이 되는 성분 이런 것도 있을까요? 도움되는 성분이 있죠. 보통 우리가 쓰는 보습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병풀 추출물 그리고 알로에베라 그리고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항염 진정 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홍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막 성분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뒤에 성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광고 아닌데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 피해라 이거 좋다 막 말은 많이 했어. 막 캡처해놓고 적어놓고 봐. 근데 실제로 뭐 사러 가서 그거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화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어플 들어가면 화장품에 대한 성분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성분, 자극이 없는 성분이 나눠져 있어서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큰 도움 되더라고요. 꿀팁? 화해 어플을 깔아서 성분을 보자.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홍조도 심하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아직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설명드렸고요. 홍조는 원인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 특히나 보습, 자외선 차단, 그리고 피해야 될 것들 피해주시면 홍조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오해하시는 친구분한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